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남국의 코인 의혹, 코인 비리 혐의가 이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이 코인 업계에서 김남국의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추측이었습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시스템을 설계한 카이스트 교수 문송천 교수가 이 시스템 설계에서 지금 김남국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거래였다면 이게 의심 거래로 아예 포착되지도 않는다. 이 김남국의 경우에는 이 코인은 어딘가로부터 특혜로 대량으로 받은 것이고 이게 자금 세탁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남국은. 지금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이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처음 신고한 곳이 업비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업비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가 김남국의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왜 봤느냐? 이 시스템상 자기들이 왜 이걸 이상하다라고 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업비트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 60만 개, 40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다른 지갑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김남국에게 이 40억 원의 출처가 의심이 된다, 소명하라라고 하니까 김남국이 자신이 코인을 해서 번 돈이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김남국이 거래를 해서 얻은 수익은 10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10억여 원이었는데 이동한 코인의 양은 30억 원이나 더 많은 40여억 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김남국의 소명마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걸 FIU에 이상거래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FIU로부터 이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또 압수수색을 모두 단행을 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지금 혐의 부분입니다. 이 30억 원. 김남국이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를 해서 번 돈은 10억 원인데 40억 원을 갑자기 이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0억 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돈이 정치 자금이거나 부정한 정치 자금 또는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잡혀든 겁니다. 이건 지금 처음 김남국의 의심 거래 이 부분을 신고한 업비트, 이 신고를 받은 FIU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30억 원에 대해서 김남국이 설명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10억 원은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측에. 나머지 30억 원은 이 30억 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자금 세탁을 한 것이냐? 아니면 김남국이 어딘가로부터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김남국의 이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코인 업계, 그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가 도는 부분들을 각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김남국이 메콩코인이라고 하는 곳에 4억 원을 투자한 직후에 사흘 만에 3배가량 이 가격이 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김남국이 내부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메콩코인 관련해서 김남국이 이 메콩코인 측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해서 곧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콩즈라고 하는 메콩코인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메타콩즈가 지난해에 굉장히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신구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구 경영진이 갈등을 일으키는 와중에 그러니까 신구 경영진이 흔히 회사에 이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신구 경영진이 싸우면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경영진 측에서 지금 자신들의 주변에는 미래에셋의 상위층, 대기업 부회장님들, 코인 재단들, 정치권이 모두 다 꼬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까지 자기들과 다 꼬여 있다라고 하는 이 발언, 이걸 이제 새로운 경영진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김남국 사태가 터지니까 그게 김남국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 또는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있는 것 아니냐. 신구 경영진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 정치권 인사도 꼬여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문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남국이가 이 회사에서 개발한 메콩 코인을 거래를 합니다. 김남국이가 처음 메콩 코인을 4억 원 가량 사들였는데 사흘 만에 3배 가까이 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여기에서 10억 원 정도를 챙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콩 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두고 김남국이가 지난해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1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 메콩 코인의 신구 경영진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 메콩 코인을 개발한 회사에 정치권도 꼬여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업계에서는, 코인 업계에서는 이게 정치권이 꼬여 있다, 이게 김남국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남국에 대한 구체적인 이 코인 의혹 실체가 하나 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인 업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남국의 코인 의혹, 이게 김남국으로 그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김남국이 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가장 지금 먼저 거론이 되는 것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이 코인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각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냐, 아니면 김남국을 통해서 코인 업계의 로비를 받은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태평화교류협회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안부수 회장입니다. 아태협 회장입니다. 이 안부수 회장이 이재명 코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대북 송금 수사에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안부수가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이재명 코인이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짚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코인 관련해서 특혜에 해당하는 공약을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쏟아냈다.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코인을 발행했는데 그 코인 이름을 안부수가 이재명 대북 코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코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이 입장 변화에는 버질 그린피스라고 하는 미국의 인물, 버질 그린피스는 북한에 대해서 가상화폐 서비스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서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북한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경제를 비롯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가상화폐 전문가인 미국의 버질 그린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버질 그린피스가 이 혐의로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혐의로 미국에서 수사당국에 체포가 돼서 63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이 버질 그린피스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미국의 뉴욕 남부검찰청인데, 이 뉴욕 남부검찰청의 수사 기록을 보면 이 버질 그린피스라는 사람과 한국의 에리카 강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 산업, 이 블록체인 행사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이메일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재명의 대북 사업, 이걸 총괄한 게 이화영이었고, 이화영과 함께 이걸 추진했던 것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었다. 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가상화폐도 발행을 했다. 그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재명 대북 코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북한에 가서 쓸 수 있는 코인이다, 이런 홍보담, 이런 것까지를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또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코인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까지를 내걸게 됩니다. 이재명이 이 코인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해 이 이야기 버질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코인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의 이야기, 이 전문가에 대해서 미국 뉴욕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 수사 기록에 박원순과 이재명의 이름이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고 난 뒤에 곧바로 미국 출장을 갑니다. 미국 출장 길에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을 방문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뉴욕 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이 버질 그린피스의 이 수사 기록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버질 그린피스가 북한에 어떤 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범죄 혐의가 뭐고 이 버질 그린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리카 강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왜 박원순과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건지 깊숙하게 한동훈 장관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김남국을 비롯해서 이재명까지 연결되는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실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김남국의 범죄 혐의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이재명의 혐의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